선생님, 그 7년 동안 이제 12 에너지 틀로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삼각형 하나 와서.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잘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또. 실질적으로 7년 동안 12 에너지 틀이 됐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할까요? 네. 자, 이게 이렇게 이제 지구의 구의 틀에서 떨컥 삼각형이 하나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12의 틀이 딱 되고 나면 어떤 현상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날까? 그러니까 이제 인간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도 경험 못한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그냥 단순하게 오래전서부터 예언자들이 예언을 해서 뭔가 이때가 되면 큰 환란이 일어나고 뭔가 심판이 일어나고 뭔가 구원이 일어나고 이런 얘기들이 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제가 좀 더 법칙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예? 근본 원인은 이거다. 이게 12의 틀로 바뀌어서 그렇다라는 이론적인 거죠. 이론적으로 그 근본 원인 여태까지 아무도 얘기 안 했던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제가 그런 그 우주적인 법칙이 작동이 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문명들이 다 이렇게 성장 한번 할 때마다 다 걸쳐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가고 또 다음 단계로 갈 때 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단계가 뛸 때마다 그 뛰는 순간에 12의 틀이 잠깐 일시적으로 돼요. 예?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속아낸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못 올라가는 사람들은 여기서 탈락인 거예요.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진화를 거쳐서 다음 단계가 되면 다시 또 여기서 10의 틀이 잠깐 또 일시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쏟아져요. 이렇게 단계별로 뛸 때마다 일시적으로 그 단계마다 10의 틀이 잠깐씩 있는 겁니다. 예언에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추수의 시기라고. 약간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12의 틀의 시기, 이 환란의 시기 7년 동안에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현실로 일어나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실행의 시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실행. 가장 비슷하게 이제 제가 지금 표현을 드리자면은 실행의 이 7년 환란의 이 12의 틀이 확 씌워지면 실행만 있어요. 실행만. 어떻게 보면.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해? 안 해요. 너 안 해? 안 했네? 잘려. 이거예요. 했네? 잘했어. 안 했네? 잘라. 이거예요. 그 전에는 왜 안 해도 기회가 있고. 예, 그 기회가 있고, 안 한 대로 그냥, 그게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그게, 그 업보가 그게 이제 처리가 됐다면, 이 12의 틀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안 기다려줘. 예?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험을 보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시험을 보고 있는 거야. 1번 틀렸어. 2번 틀렸어. 이거예요, 그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또 다른 비유로 들자면, 우리가 왜 그 엄마하고 아이하고 이제 아이가 투정 부릴 때 있잖아요. 투정. 엄마 왜 이거 해준다고 해서 왜 이거 안 해줬어? 아유 나 이거 그거 안 해주면 나 밥 안 먹을 거야. 이런 투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이전의 시기였다면 구의 시기는 야 그래도 알았어 내가 해줄 테니까 와서 밥 먹어. 알았어 내가 해줄 테니까 밥 먹어. 이제 이런 식의 대화가 있었다면 지금 12의 틀의 상황에서는 어떤 대화가 있냐면
안 먹어? 그래, 너 오늘 먹지 마.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해하셨나 모르겠네. 응석 같은 거 받아주고. 그런 게 안 통해. 안 먹어? 오늘 너 밥 없어. 끝! 아주 심플해요. 안 먹는다고? 알았어. 너 오늘 밥 없어요. 그냥. 알았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없어요. 너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 오늘 그럼 너 굶어. 이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게 실행이 바로바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또 예를 드리면 아유 내가 이제 알았어. 내가 이제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 안 할게. 절대 거짓말 안 할게. 하고 싹 돌아서서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말도 필요 없고 계획도 필요 없고 자기의 본질을 그냥 행하게 돼요. 말하고는 상관없이 계획하고는 상관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본질이 바로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뭐 이전의 시기에서는 알았어 내가 거짓말 안 할게 하고 그 거짓말 안 할게가 어느 정도는 한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그게 좀 지켜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지켜져. 바로바로 그냥 드러내게 돼 있어 본인이. 알았어 내가 거짓말 안 할게 하고 뒤돌아서서 거짓말 한다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사람들의 진면목이 그렇죠. 적나라하게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너의 본질이 다 드러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부터는 이제 이게 시비의 틀이 딱 씌워지면 그게 이제 막 드러나요. 그래서 아무리 입으로 뭐 나는 평화주의자야, 나는 전쟁을 싫어해, 뭐 싹 들어가서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도 마치 그렇게 네. 되네요. 그러니까 뭐 말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본질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겉으로 아무리 자기가 성인군자 행세를 한다고 해도 싹 돌아서면 완전 양아치 짓을 하고 있어요. 말로는 성인군자처럼 떠들어대면서 싹 돌아서자마자 양아치가 돼. 자기의 본질이 양아치니까. 그 본질이 다 그렇게 드러난다고요. 그게 남만 그런 게 아닙니다. 본인도 다 그래요. 본인의 본질이 막 드러납니다, 그냥. 응? 나는 안 그러 싶고, 그건 내가 알겠는데, 내가 그냥 고치게 해도 싹 돌아서면 그게 드러난다고, 이게. 저도 그거를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운 시기이기도 해요, 이게 지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걸 이제 보실 거예요. 실제로. 응? 그러면 그 사람을 욕할 게 아니라 본인을 되돌아봐야 돼요. 나는 그러지 않았나? 그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저 사람도 저 사람도 저러네. 야, 지금 이게 믿을 놈이 하나도 없네. 나도 그러나? 이러셔야 돼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질들이 막 툭툭 튀어나와요, 그냥. 다. 응?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자기를 되돌아봐야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6월 되자마자 그 첫 6월에 40일 주기에 왜 13일씩 이렇게 또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예, 소주기가 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13일을 못 채우고 기어이는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했죠. 13일 날에. 응? 그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응? 그것도 그 협정 중간에. 그러니까요. 너무 치졸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딥스들도 장난인 거예요. 딥스들 장난. 이 트럼프가 자기가 제때 그거를 진작에 딥스 애들을 쳐야 되는데 그걸 못 치니까 그리고 그걸 다 협상 카드로 지고 뭐 이득을 보려고 그러니까 딥스 애들이 이제 그래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뒤통수 치는 거예요. 그래, 넌 협상해. 난 너 난처하게 만들어줄게. 이거예요, 그냥. 예? 딥스들 세력 중에 유대인들도 많이 껴있죠. 예? 그러니까 개무시하는 거라고요. 트럼프를. 트럼프가 지금 약간 뻥쟁이가 돼버렸어요. 네. 트럼프가 자기가 집권하면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했는데 아예 좀 있으면 이제 3차 세계대전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 할 일을 안 하고 지금 다른 짓 하고 있는 게 다 뻐그러지고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양치기 소년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예? 미국은 지금 또 거의 내전 분위기. 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도 그 자리에 붙어 있으려면은 그 일을 자기가 하고자 했던 그 딥스 애들을 치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안 하고 자꾸 엄한 일을 하니까 계속 저렇게 양치기 소년이 되고 다 사람대로 다 실망을 하고 그리고 그 트럼프를 믿고 도왔던 사람들도 다 지금 난처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예? 자기만 난처해지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도 지금 마가 세력들 중에서도 지금 트럼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갈리고 있다고. 예. 아니 저 사람 그렇게 이기 시작할 때는 뭐 그렇게 뭐 자기가 딥스 애들 다 칠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선 지가 아주 그냥 뒷구녕에서 그냥 협상을 하고 있네. 이렇게 욕을 한단 말이다. 그리고 시진핑 또 시진핑대로 아니 뭐 그렇게 부정부패적해라 한다고 왜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마당에서도 안 하네. 그래서 지금 군부들한테 또 되치기 당하고 있죠. 지금 시진핑이가. 예? 그 시진핑이가 제가 알기로는 그 자기 나라의 치부를 드러내기가 싫은 거야. 한마디로. 그 부정부패. 예, 부정부패 그 세력들, 상하이방이랑 그 군부 세력 애들이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막 돈 장난을 해가지고, 딥스 애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부정을 많이 저질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밝히기를 그게 좀 꺼려지는 거야. 이게. 중국이 어떻게 보면 체면이 상한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거를 무릅쓰고라도 그거를 체면을 차릴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피해도 입히고 그런 부정세력과 이런 결탁을 해가지고 많은 부정을 저질러서 내가 이참에 싹 다 정리를 해다가 또 이게 정리를 창피함,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도 밝히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야. 예? 선생님, 그럼 이런 전쟁이나 내분 이런 것들이 정치적 혼란, 경제적 붕괴, 전염병 이런 게 이제 계속 더 생기겠네요. 아 글쎄 그러니까 이 틀에 딱 갇히는 순간서부터 본질들이 다 드러나면서 점점 더 이게 혼란스러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본질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본심과 말과 행동은 조금 다르죠. 예. 어느 정도는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페르소나가 있고. 예, 솔직한 얘기로. 약간 가면을 쓰고 살았잖아요, 다들. 근데 이 가면이 이제 홀라당 다 벗겨진다니까, 이게. 너의 본질이 그거잖아. 그거 드러내. 이 시비의 틀이 그걸 가만히 안 둔다니까요. 이렇게 딱 해서 드러나게 만들어버려, 그냥.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서로가 다 본질들을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가 다 이제 저놈이 저놈 놈면서 서로가 다 의심하죠, 이제. 서로가 다 못 믿게 되죠. 신뢰가 다 깨지죠. 예?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 다. 서로 못 믿겠는데 뭐. 같은 편끼리 예. 얘기하다가도 저놈이 그렇죠. 나 뒤통수를 그러니까 같은 편끼리도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응? 야, 저놈이 같은 편이 아니었네.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네. 나를 죽이려고 그러네. 그래서 그냥 이게 다 극한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탈락이 되는 거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아직 이 7년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직도 지금 감을 못 잡고 계시는데, 응? 우리나라에 정감록이라고 있죠. 정감록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나오죠. 네. 예? 그래서 사람 구경하기 힘들다고 나오죠. 허허. 얼추 맞습니다. 그 얘기가. 그 정도로 많이 탈락해요. 선생님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 세계 대충 어느 정도 몇 %가 통과할지. 이건 뭐 저의 예상입니다. 네, 예. 법칙적으로. 예, 그냥 법칙적으로 그냥 저의 이제 예상인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뭐 더 많이 살아남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3분의 1 정도만 올라가지 않을까. 그럼 나머지는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탈락인 거죠. 네. 멸이죠, 멸.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근데 예전에 선생님이 늘 얘기하던 대로 아프리카나 뭐 이런 문명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나라들은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들. 그러니까 지구의 평균이 한 3분의 1 정도가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별로 매를 먼저 맞은 나라들, 그다음에 좀 고생을 많이 한 나라들은 한 2분의 1도 될 수 있고 3분의 2도 될 수 있겠죠. 올라가는 자들이. 근데 그동안 누려왔던 나라들, 예? 누려왔던 나라들. 그래서 이원성이 아주 쩌든 나라들. 뭐 미국, 한쪽, 미국이나 이제 유럽. 그래서 자본주의 사상이 너무 많이 물들어가지고 그냥 돈이라면 환장하는 그런 관념이 쌓인 그런 나라들은 좀 더 비율이 높겠죠. 네. 예? 왠지 우리나라는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비율이 이 생존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만약에 이란을 친다면 이스라엘이 멸할 거라고는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 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선을 한참 넘었어요 지금. 자기네들이 그 팔레스타인을 어떻게 한 거는 생각지도 않고, 응? 그리고 이란을 먼저 선제 타격한 건 생각지도 않고 이란이 반격해서 민간인 몇 명 죽은 걸 가지고 지금 막 떠들어대고 있죠 지금. 예? 네타냐후가. 응? 그러니까 자기네들 국민들 죽는 거는 절대 안 되는 거고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 국민들이 뭐 몇천 명 몇만 명 죽는 거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개미 취급하는 예. 것 같아요. 완전히 뭐 벌레 취급하는 거야 그냥. 아 쟤네들은 원래 나쁜 애들이니까 죽어도 돼 이거예요. 원래 나쁘니까 없어져도 돼. 현재 가자지구에서 굶어 죽어가는 국민들 얼마나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굶어 죽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 가자지구의 그 구호 물품들을 막고 있잖아요. 전달이 안 되게끔. 그래서 굶겨 죽이겠다는 얘기야? 그럼 도대체 뭐야? 발포를 해가지고 38명인가 6명인가를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인간이 인간한테. 그렇잖아요. 그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잖아요 이게. 인성이라고는 다 망가진 신성도 다 망가진 상태여만 그런 행위가 되겠죠. 그죠? 인간을 인간으로 안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선생님이 이제 이스라엘이 멸당한다고 했다는 한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라가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왔던 대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돌아가. 예, 너희들이 수천 년 동안 헤매다가 48년에 건국해가지고 왔지. 그 왔던 나라 다시 돌아가. 이렇게 된다고. 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또 모르는 게 이란이 굉장히 군사력이 강하다는 걸 잘 못 느끼나 봐요. 또 그러게 말해요. 미사일도 수만 기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쏜 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인데도 뭐 포진을 했다 뭐 했다 이런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만약에 이스라엘이 단독으로는 이라를 못 치더라도 미군이 도와준다면 어찌 보면 가능한 면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딥스 애들이 장난질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을 선제 공격하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트럼프도 어쩔 수 없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개입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지금 작전으로 한 거겠죠, 지금. 예. 근데 지금 워낙 이 트럼프가 워낙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을 못 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진짜로 얘네들이 지금 계획한 대로 같이 개입을 해서 같이 칠 건지 안 칠 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모른다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 과연 이제 이란을 이제 도울 것인가 안 도울 것인가 이것도 아무도 예측을 못 하는 거고. 근데 지금 미국의 상황이 녹록지 않잖아요. 전쟁을 지금 우크라이나도 하고 있고, 그렇죠. 뭐 다른 나라도 지금 대만도 지켜야 되고, 자기 코가 석잔데 뭐. 내전 같은 일도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개입을 해서 도와줄래야 뭐 도와줄 건덕지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미국이 갖고 있다라는 그 군사력이 너무 노후화된 장비들, 무기들이잖아요. 사실은. 예? 요즘에 나오는 그런 신무기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오히려 신무기들은 러시아, 뭐 이란, 중군, 북한 이런 쪽이 신무기들을 갖고 있다고요. 오히려. 그리고 서방인들이 갖고 있는 무기들은 다들 구식 무기들이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네타냐후가 자기 이제 본질을 드러낸 거고. 네. 그리고 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면 트럼프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개입이 되겠지라고 해서 시작을 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개입이 좀 안 될 것 같고. 근데 모릅니다. 저도. 이건 그냥 저의 예측인 것 뿐이에요. 이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때도 보셔서 알겠지만 서방이라고 해봐야 다 합쳐도 무기가 예? 생산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있는 거 그냥 다 긁어서 쓰는 거 외에는 그거 소진되고 나면 이제 쓸 무기가 없는 거예요.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독일의 군사력이 굉장히 강한 줄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지금 다 뽀록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다 구식 무기들 그리고 생산 시설도 다 이제 없어져 가지고 그걸 다시 또 생산 기지를 또 생산 공장을 만들어서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그건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일단 기존에 있는 그런 구식 무기들 다 쓰고 나면 없는 거예요. 거의 바닥이 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2주 정도 보름 정도면은 거의 바닥이 난다고 이스라엘도. 예. 요즘처럼 그렇게 부으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란은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장기적으로 가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이거 장기적으로 가면 쟤네들 결국에는 상대가 안 되고 다 바닥 드러내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때서부터는 우리가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 뭐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 공격하는 방식도 좀 틀리죠. 예? 그러니까 제가 전에 2대8 원리 말씀드릴 때 내가 2개를 받으면 10개를 해줘라. 그래야 또 이거야. 그래야 이제 맞는 거다 이게. 응? 왜냐면 저 사람이 10개 줬는데 8개는 날라고 나한테 2개만 왔기 때문에 내가 2개 받은 거지. 저 사람이 2개를 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5배 해서 10개를 줘라. 그럼 쟤한테도 2개 갈 거다. 그러면 서로 이제 공평한 거다. 응? 근데 이건 지금 반대로 하고 있죠. 서방 애들은 내가 2대를 맞아? 그럼 10대를 때리죠. 내가 2대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2대를 맞더라도 한 대만 때려야 되는데 나 2대 맞았네? 10대.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하여간에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너무 선을 많이 넘었고
그리고 그놈의 그 선민사상 때문에 무슨 성전을 져야 된다고. 응?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성전은 자기의 의식을 높이는 게 성전인 거예요. 예? 자기의 의식이 하늘의 법칙에 가깝게 자기의 의식을 일조모에 딱 갖다 놓는 게 그게 성전을 짓는 거라고. 하나님이 무슨 성전이 없어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한테 무슨 어떤 물질적으로 뭐를 해 지구를 다 바쳐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한테 지구를 다 바친다고 한들 그게 얘네들이 뭘 진짜 착각하고 있네. 야 임마 내가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인데 지구 하나 바친다고 뭐 그게 내가 기뻐한다고? 하나님의 기쁨은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는 거라고. 너희들끼리 그리고 서로 도와가면서 내 뜻이 뭔지 좀 알아가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다는 거는 어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다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갈고 닦아서 하늘의 법칙에 맞게 이렇게 곱게 세우는 거. 자기의 의식을 바르게 세우는 게 성전을 쌓는 거라고. 그래서 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거기 성전에 가서 다 깽판 치고 다 이 독사 같은 뱀의 자식들 하면서 쌍욕을 해가면서 다 그냥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이게 그 이유가 자기의 의식을 바로 잡으라는 거지. 겉에 보이는 성전을 아무리 멋있게 근사하게 지으면 뭐해. 자기의 의식은 개판인데. 보면 유대 교인들 중에서는 성전을 지어서 내년 내후년까지 성전을 지어서 뭐 일식날이든 뭔 날이든 뭐 송아지 붉은 송아지 배를 바르면 거기 메시아가 이제 강림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다 오열의 방식이에요. 그게 다 그러니까. 정말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이 또 이 성전 짓는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 너무 그 성경의 그 왜곡된 해석이죠. 그게 왜곡된 해석. 그 일부분만 받아들이는 거야. 그 전체적인 맥락을 못 보는 거야. 성경의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외형적인 그런 성전이 아니라 나를 갈고 닦아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서로 도와가면서 부족함을 채워서 나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똑바로 세우자. 나의 의식을. 그거거든요. 예? 그게 이게 종교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예? 종교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라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종교를 따지시겠어요? 그러게요. 창조주 하나님은 그냥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마음을. 근원을 보신다고. 근원을. 생각을 해보시라고. 내가 신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갖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교든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뭐든 다 볼 게 없죠. 그렇죠. 볼 필요가 없죠. 아예. 마음만 보면 되잖아요. 근원인 마음이 저놈은 좀 얍삽한 놈이네. 아유 저놈은 거짓말쟁이네. 이게 다 보이는데 뭐하러 거기다가 종교를 왜 따지겠어요. 사상을 왜 따지고 관념을 왜 따져요. 신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주 심플해요. 마음만 본다니까 그냥. 그거 이상 정확한 게 어디 있어.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놈은 그 초기 상태네. 내가 원래 만들어놨던 초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네. 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 7년 8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화 시킨다. 뭐 정화의 개념도 있지만 초기화 시키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는 거야. 원래 내가 너희들 만들었을 때 그 나의 의도
그런 게 다시 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초기화돼. 그리고 그런 애들만 살짝 또 이제 건져다가 다음 단계로 올려주고. 얘네들은 이게 초기화가 안 되네. 아무리 기회를 주고 아무리 힌트를 주고 해도 계속 자기들 고집만 하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행이에요. 이게 실행인 거고, 이게 12의 틀이 어떻게 작용이 돼서 어떻게 인간의 현실에서 일어나는지를 제가 조금씩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